네, 안녕하세요. 머니아입니다. 오늘은 증권사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증권사만 제대로 고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복리 효과를 남들보다 10배는 더 빨리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. 반대로 증권사를 친구들이 적어 쓰니까 인터넷 대충 검색해보니까 다들 어디 쓰는 것 같으니까 나도 이거 쓰자.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복리 효과를 더 많이 못 받게 되는 거죠. 증권사를 고르는 것부터 제대로 해야지. 남들이랑 똑같은 투자를 해. 삼성전자를 똑같이 투자해.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. 대충 고른 사람은 삼성전자 수익이 더 줄고 그냥 제대로 좀 골라준 사람은 최대화할 수 있고 차이가 있어요, 진짜로. 그래서 증권사를 얘기를 해볼 거예요. 근데 전제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. 5가지나 있어요.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이 신발 추천을 해준다. 뭐 나이키를 고를 거냐, 아디다스 고를 거냐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럼 그 사람의 평소 옷 스타일이나 혹은 뭐 발 사이즈 이런 것들을 알면 제대로 꼭 맞게 추천해줄 수 있는데, 그게 아니고 제대로 모르면은 내 입장에서 좀 괜찮은 거를 추천해줄 거예요. 그렇죠? 마찬가지로 생각해보세요.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낱낱이 알진 못하잖아요. 여러분들도 댓글을 막 남기거나 그러지 않잖아요. 조회수 10만 돼야지 댓글 100개 될까 말까예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댓글을 잘 안 남겨요.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혹은 제 동생 입장에서 어떤 증권사가 좋을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. 전제 조건 듣고 이 사람이 이런 맥락에서 이런 증권사들을 이렇게 비교했구나,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. 이거 전제 조건만 들으셔도 공부가 되실 거예요. 첫 번째, 망하면 안 돼요. 증권사가 망한다고 해서 주식이 사라지진 않아요. 그치만 매우 귀찮아질 수 있어요. 그래서 망하면 안 됩니다. 두 번째, 증권사들 중에서는 종종 첫 계좌는 평생 무료로 해주는데 두 번째, 세 번째 계좌는 기본 수수료가 붙는 그런 증권사들이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 투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가지 계좌만 가지고 막 몽땅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 없어요. 계좌가 여러 개가 생길 거예요. 통장 쪼개기를 하잖아요. 월급 관리를 할 때도. 마찬가지로 증권사도 통장 쪼개기 할 계좌들이 생길 거예요. 증권사 계좌도 쪼개기가 돼요.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초보라서 계좌 하나만 제대로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1년, 2년만 지나도 계좌가 여러 개가 되실 겁니다. 이 얘기 기억해 두세요. 다음 세 번째, 해외 투자 안 합니다. 저는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ETF를 통해서는 투자하지만 애플, 구글, 뭐 테슬라 이런 거 직접 투자하지 않아요. 그런데 이벤트를 한다?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예요. 네 번째, 모바일 기준으로 볼 겁니다. 컴퓨터로 뭘 한다? 이런 사람들은 한 90%는 전업 투자자거나 전업 투자 지망생들이에요. 그냥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핸드폰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. 핸드폰이 더 싸기도 하고요. 마지막으로 그냥 제 주관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증권사들도 있어요. 그것도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. 불편하거나 혹은 예전에 이슈가 있었거나 이런 애들은 굳이 비교 대상에도 안 넣었어요. 이런 맥락에서 첫 번째는 안정성을 먼저 볼 겁니다. 그다음 두 번째 수수료를 볼 거예요. 첫 번째 안정성은 4대 증권사가 있어요. 우리나라에는 초대형 증권사라 그래서 4개 증권사가 있는데, 첫 번째는 NH, 두 번째 한투, 한국투자증권, 세 번째 미래에셋, 네 번째 KB예요. 이 증권사들은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자기 자본이 4조 원이 넘어요. 4조 원이 상상이 안 되죠. 4조 원이라고 하니까. 요즘에 그런 걱정 하잖아요. 어떤 건설사가 하나 넘어가가지고 1,000억, 2,000억 손해를 본다. 그러면은 4조 원에 그냥 4,000억이라고 쳐도 10%잖아요, 10%. 그래서 리스크가 적어요. 초대형 증권사들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다.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. 그리고 증권사가 망한다고 해서 내가 투자했던 주식이나 ETF 이런 애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. 그렇지만 이제 매우 귀찮아지니까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두면 좋겠죠.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초대형 증권사들은 발행어음을 투자할 수 있어요.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. 예적금보다 발행어음만 아셔도 조금 더 수익률을 보실 수 있거든요. 비상금을 넣는다거나 이런 맥락에서요. 큰 증권사들을 머니아이는 선호하는구나. 그래서 4개 증권사를 비교하겠구나,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주식 기준으로 볼 겁니다. 근데 주의사항들이 조금씩 있어요. 4개 증권사마다 주의사항이 조금씩 있으니까 하나하나 한번 확인을 해두시고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, NH예요. NH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네이버에 NH투자증권 혹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핸드폰에서 검색할 때도 그냥 NH투자증권 검색하면은 QV가 나와요. 파란색 QV가 나오는데 QV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. QV는 비싸요. 대신에 NH투자증권 나무로 개설을 하시면은 제가 소개드린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. 모바일 개설 기준으로 모바일 계좌 전용으로 개설하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유가증권, 코스닥, 코스피 이런 애들, 그 다음에 이제 기타는 이제 ETF를 뜻해요. ETF나 이런 애들을 뜻해요. 이런 애들 투자했을 때 0.01%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, 이렇게 되어 있어요.
간단하죠. 이거 QV 말고 나무로 하셔야 됩니다. 이거 댓글에 저는 왜 QV인가요? 이런 사람 진짜 많았어요. 제가 2021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많았어요.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. 수수료 비쌉니다. 10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. 두 번째는 한국투자증권이에요.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0.014%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요거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를 받은 그 정보를 보니까 일반 비대면 계좌 뱅키스 계좌를 사용을 하면 수수료가 0.0140527%다. 여기 노란색 표시해놨죠? 요걸로 부과된다고 확인을 했어요.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확인을 했다. 요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넘어가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매매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0.014% 부과하고 있어요. 근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네이버랑 연계해서 어떤 계좌들을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그런 계좌들은 따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계좌가 좀 여러 개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뭐 미래에셋이랑 네이버랑 연계된 어떤 통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수수료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. 이벤트 때 뭐 개설을 했으면은 쌀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대충 개설했으면 좀 비쌀 수도 있어요.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벤트로 지금 새해 투자지원금 최대 20만 원을 주고 있네요. 광고 아닙니다, 여러분. 광고 아니고 그냥 제가 검색해보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의사항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신규 계좌 개설을 했을 때 온라인 수수료 무료를 해준다 하는데 요즘에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91영원이라고 작게 써놨죠. 그래서 제한이 좀 있어요.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초보이실 거예요. 고수인데 제 영상 보면서 증권사 고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. 초보인데 막 갑자기 1억, 10억 아니면 뭐 내 전 재산 털어가지고 몇십억 넣겠다. 안 돼요. 작은 돈, 10,000원, 20,000원부터 10%, 20% 수익을 내보고 그 다음에 점점 금액을 키워가야 되거든요.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그렇죠. 갑자기 운전 배우는데 뭐 주차장 이런 데서 연습 안 하고 갑자기 고속도로 나가. 이러면 엄청 불안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투자할 때도 소액부터 시작해서 점점 규모를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런 맥락에서 90일 동안 영원으로 해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. 10,000원에 0.01%면 얼마죠? 그럼 이제 뭐 1원인가요? 하여튼 요 정도를 이제 깎아준다는 얘기인데 아주 적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일자 제한이 있으면 큰 의미가 없다. 이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KB증권이에요. KB증권은 마블이라는 어플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래소, 코스닥, 코넥스 혹은 밑에 있는 ETF를 투자했을 때 MTS 그러니까 마블 와이드 뭐 이런 거 확인을 하면은 일률적으로 0.19%를 부과하고 있어요. 자,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위에 있는 미래에셋이나 한국투자나 NH나 0.01% 수준이잖아요. 0.014% 이렇게. 근데 지금 KB증권이 0.19%예요. 그러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. 되게 이제 작아 보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돈 굴릴 때 나중에 뭐 10년, 20년 진짜 이제 꾸준히 투자를 해 나갈 텐데 나가야 될 텐데 그때마다 부과되는 거니까 이거는 확인을 하시고 줄이셔야 돼요. 가끔 제가 KB증권 뭐 계좌나 이런 것들을 인증한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왜 그랬던 거냐면 KB증권에서 실전 투자 대회 같은 거를 오픈을 했었어요. 21년도, 22년도에. 그래서 거기에 나갔던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일부러 썼던 거지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KB증권을 좋아하거나 그래서 썼던 건 아닙니다. 제 개인적인 얘기였어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혹은 뭐 다른 데서 많이 들어보고 그런 증권사들은 왜 머니하이가 개인 비선호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. 메리츠증권은 어쨌든 지금 뭐 사업이나 이런 건 잘하고 있는데 왜 별로 선호하지 않냐면 뉴스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. 지난 연말에 뒷돈의 횡령에 신뢰 무너지는 증권사 해가지고 금감원에서 확인을 한 건데 증권사별로 임직원이 불법 주식거래 내부 징계 건수를 확인을 했어요. 임직원들이 뭐 증권사나 이런 데 다니면 개별적으로 주식 투자하거나 이러지는 못해요. 제한돼 있거든요. 자기는 미리 싸게 사놓고 고객들한테 막 이거 팔아가지고 주가 올리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.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이 경우 말고. 메리츠증권이 35명으로 가장 많았대요. 그리고 뭐 미래에셋이 19명, KB 18명, NH 9명 쭉 내려가서 뭐 한국투자증권 2명 이렇게 있어요. 한국투자증권이 조금 더 호감이 됐죠. 이렇게 보면.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거는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좀 많잖아요. 근데 임직원 수가 3,500명, 3,600명 이 정도 될 거예요. 근데 그 밑에 있는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. 1,500명, 1,600명 정도가 될 거예요.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아마 둘이 비슷할 겁니다. 어쨌든 메리츠증권은 이런 이유로 별로 호감이 안 간다. 제 개인적인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아니다.
나는 그래도 메리츠가 좋다. 그럼 메리츠를 쓰셔도 돼요. 제 개인적인 선호예요. 삼성증권 얘기도 하실 거예요. 삼성증권 5명밖에 안 되지 않냐.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인데 삼성 좋아해야지. 뭐 이런 사람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렇지만 저는 투자를 좀 오래 했거든요. 그래도 거의 이제 9년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, 삼성증권은 201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유령 주식 사태라고 해서 삼성증권 직원이 배당금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한 110조 원 이렇게 돈을 이제 화라락 뿌린 일이 있었어요. 근데 이걸 보고 거기 이제 삼성증권 직원들이 뭐야, 돈 입금됐네,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. 하여튼 패핑거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요즘에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졌더라고요. 여튼 제 입장에서는 삼성증권 이미지가 안 좋아요.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떤 직원이 클릭을 잘못하고, 그리고 이 클릭 잘못한 것도 막 결제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대충 확인하고 그냥 사인해주고 이랬다는 얘기 같거든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그런 시스템이 잘 정립되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별로 투자하고 싶지 않다. 그래서 삼성증권은 제가 비선호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뭐 삼성증권을 그래도 쓰겠다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. 그냥 제 선호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이 있어요. 키움증권은 아마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아주 많이 추천을 하실 거예요. 근데 이제 키움증권 수수료를 보면은 0.015%로 그냥 미래에셋이나 이런 데랑 수수료가 비슷해요. 그치만 추천하고 싶지 않은 건 이거예요. 일단 초대형 IB나 이런 데 해당되지도 않기도 하고,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되진 않았어요. 그렇기도 하고 지금 키움증권에서는 CMA 통장이 없어요. 근데 초보들은 대부분 CMA 통장을 먼저 이용을 하면서 증권사에서 돈을 이렇게 불릴 수 있구나, 매일 이자를 받는구나, 이런 것도 뭐 확인을 해보고 발행어음이나 이런 것도 투자를 해보고 이러면서 조금 친숙해지는 것 같거든요. 근데 키움증권은 그런 게 없고 CMA 통장을 활용을 못하고 RP를 그냥 바로 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단기채권 ETF로 얘기를 한다든지,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해야 돼서 조금 더 불편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비교하진 않았습니다.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증권사 통장 어디로 할까요? 이거에 해당하는 비교를 끝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나요?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채권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? 다른 뭐 투자할 때는 뭐 편한가요? 안 편한가요? 장외채권은 어디가 종류가 많나요? 막 이런 것들 다 비교를 할 수 있는데, 그거를 다 떠나서 제 영상에서는 어떤 커리큘럼이 좀 있어요. 하나만 보셨으면 느껴지는 바가 없겠지만 제 영상들은 이렇게 쭉 커리큘럼이 있고, 그래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 주식 수수료, ETF 수수료가 제일 중요해서 그거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럼 증권사 비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돈 많이 모으시고요. 돈도 빨리 불리시고요. 그랬으면 좋겠네요.